우리가 수능특강 고전산문 10강에 수록되어 있는 옥단춘전을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 작품도 이제 기출에 출제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뭐 기억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쌤도 이제 되게 많은 작품들을 풀게 되잖아요. 고1, 2, 3 모의고사를 다 보다 보면은. 근데 이 작품은 제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더라도 이번에 딱 수능특강에 실리자마자 이거 전에 봤던 게 분명하다 라고 느꼈을 정도의 작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은 조금 특이한 스토리 구조를 가지고 있다. 어떤 이야기냐 봤더니 옥단춘이 이제 기생이에요. 이 기생인 옥단춘이 남자 주인공을 굉장히 잘 도와줌으로써 거의 약간 좀 성공하게 이바지해주는,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 뭐 약간 바보온달 평강공주 느낌처럼 뭐 비슷하다는 건 아닙니다. 거기는 공주 신분이고 여기는 기생 신분이니까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익히 아는 작품 중에 이제 춘향전이 있죠. 춘향전에서도 이제 이 기생의 어머니를 뒀던 춘향이 나중에 이몽룡의 이제 정실 부인이 되는, 신분이 상승되는 그런 어떤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작품도 좀 비슷한 구조가 있습니다. 자, 앞부분 줄거리부터 볼게요. 이열용과 김진희는 함께 공부하며 우정을 나눈 친구 사이였다. 과거형입니다. 김진희가 먼저 평양 감사가 되고 가세가 기운 이열용은 유리걸식하다. 한마디로 여기저기서 이제 걸식을 하며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평양감사가 되었다는 김진희의 소식을 듣고 찾아간다. 그러나 김진희는 이영룡을 괄시하며 대동강에 던지라고 사공에게 명한다. 이때 옥단춘, 이제 기생이죠. 옥단춘이 이열룡의 비범함을 알아보고 이열룡을 구해준다. 이열룡은 자신을 구해준 옥단춘과 연분을 맺고 학업에 매진하여 암행어사가 되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돌아온다. 이 부분도 그 춘향전 속의 이몽룡하고 굉장히 유사하죠. 그래서 이 부분도 약간 춘향전의 이야기 구조와 되게 유사하며 춘향전 속의 이몽룡이라는 인물과 비슷한 면모를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요. 지금 김진희가 이 이열룡을 괄시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집이 망해서. 그쵸? 이열룡의 집안이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런 걸 보면 되게 여러분 김진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입니까? 그쵸. 이해타산적인 인물인 거 알 수 있죠.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친구를 그냥 바로 버린 겁니다. 이마 난군니마 이처럼 좋은 얼굴 어쩌면 그 지경이 되어 왔소 라고 여러분 이 옥단춘이 지금 말을 하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 옥단춘 눈엔 지금 이임 난군님이 육골 누굽니까? 이열룡이죠. 근데 이열룡이 과연 어떤 모습이길래 이 지경이 됐냐라고 말을 하냐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신분을 속이고 왔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쵸? 그래서 신분을 속이고 그 지꼴로 왔겠죠. 이열룡의 모습을 보고 너 어떻게 그 지경이 돼서 왔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서울 본집에 올라가 보니 수십여 명의 권솔이 무슨 까닭인지 가세도 풍부하고 노비와 전답이 흡족하게 지내므로 그 연고를 물었더니 그대 옥단춘이죠. 옥단춘이 뒷바라지를 다 해준 겁니다. 재물을 많이 보내어 호의호식으로 지내는 것을 비로소 짐작하고 그대의 은혜가 백골난망인 것을 알았네. 가족들도 모두 자네의 호의를 고맙게 여기고 잘 지냈지만 그 전에 공궁할 때 수천냥 빚을 얻어 썼더니 그 빚쟁이들이 졸부가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모여들어서 성화같이 빚 독촉을 하지 않겠나? 양반의 체면으로 갚지 않을 수 없어서 가정 기물을 모조리 팔아도 오히려 부족한지라. 그리하여 과거도 보지 못하였으니 라고 뭐 하는 겁니까? 거짓말하는 거죠. 내가 이런저런 사연이 있어서 네가 돈을 보태줬는데도 과거를 못 봤어 라고 거짓말한 거죠. 참으로 그대를 본 낯이 없네. 이런 민망한 소리 하기 싫어서 오지 않으려 하였으나 그러면 배응망덕이 될 듯하여 오기는 하였네. 그러나 안 되는 놈은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고 도중에 주막에서 자다가 도적에게 노자와 의복을 모두 빼앗기고 거짓골이 되어서 그대 보기가 무안하여 그리했었네 라고 지금 약간 좀 거짓말로 꾸며내는 거죠. 왜냐면 지금 이제 암행어사인 걸 숨기고 온 자기 처지를 지금 이제 쉴드 치는 거죠. 즉 암행어사인 신분을 숨기기 위해 옥단춘에게도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근데 왜 신분을 숨기려 하겠어요? 그쵸? 자기를 배신한 김진이라는 친구를 아주 그냥 망하게 하려고 온 거죠. 옥단춘은 말을 받아 사람의 일생을 살아가려면 무슨 일을 안 당하리까. 그런 근심 걱정일란 아예 마세요. 과거를 못 보신 것은 역시 운수입니다. 라고 여러분 지금 옥단춘은 거짓말을 순순히 믿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열룡의
말을 그냥 믿고 있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네요. 다음에 또 보실 수가 있으니 그것도 난망하실 것 없나이다. 내 집에 서방님 드릴 옷이 없겠어요? 밥이 없겠어요? 그만 이래 장부가 근심하면 큰일을 어찌하시리이까. 굉장히 안정형 여친이죠. 그쵸? 하고 위로하니 연연한 정이 측량할 수 없었다. 이튿날 옥단추는 현룡에게 뜻밖의 말을 하였다. 오늘은 평양감사가 봄놀이로 영광정에서 잔치를 한다는 영이 내렸습니다. 내 아직 기생의 몸으로서 감사의 영을 거역하고 안 나갈 수 없으니 서방님은 잠시 용서하시고 집에 계시면 속히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평양감사가 바로 김진희인 거죠. 이열룡의 친구였던 사람이고 지금 이 몸은 기생의 몸, 옥단추는 아직 기생이니까 그런 관청의 행사를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옥단추는 영광정으로 나갔다. 그 뒤에 이열룡도 집을 나와서 비밀수배한 역조를 단속하고 영광정의 광경을 보려고 내려갔다. 이때 평양감사 김진희는 돈의 각 읍의 수령을 모두 청하여 큰 잔치를 벌였는데 그 기구가 호화찬란하고 진수성찬의 배반이 낭자였다. 술상인 거죠. 이것도 약간 춘향전의 그 변사또의 생일잔치하고 되게 비슷하죠. 이때는 춘삼월 호시절이었다. 지금 계절적 배경이 봄이라는 겁니다. 좌우 산천을 둘러보니 꽃이 피어 온통 꽃산이 되었고 나뭇잎은 피어서 온통 청산으로 변해 있었다. 맑은 강가의 버들가지엔 황금 같은 꾀꼬리가 날아들고 두견새, 접동새, 온갖 새들은 쌍쌍이 모여드는데 말 잘하는 앵무새에 춤 잘 추는 학두루미, 요지 연못에 소식 전하던 청조새, 만첩청산에 홀로 앉아서 슬피 우는 두견새는 청천명월 깊은 밤에 이리 가며 뻐꾹 저리 가며 뻐꾹뻐꾹 우는 그 소리가 몹시도 처량했다. 그 소리에 어사또는 심란하였다. 그쵸 여러분? 어사또는 누굽니까? 암행어사니까 이혈룡을 말하는 겁니다. 이 부분도 되게 춘향전하고 비슷합니다. 구경하는 사람들도 노기홍상으로 곱게 입고 오락가락 다니면서 추능을 못 이겨 춤도 추고 노래도 따라하며 놀았다. 이리저리 구경을 다한 어사또는 남루한 의관과는 달리 의기는 양양하였다. 여러분 남루하다라는 건 약간 좀 허름하다 이런 느낌입니다. 역졸들과 약속한 시간이 다가오자 이열룡은 그 남루한 행색으로 성큼성큼 영광정 대상으로 올라가려 하였다. 그러자 당황한 나졸들이 와르르 달려와서 덜미를 잡아끌며 이 미친놈아 이 자리가 어느 안전이라고 함부로 올라가려 하느냐 하고 호통을 치며 혹심하게 구박했다. 그러니 어사또는 헌파립 헌의복이 모두 떨어져서 알몸이 보이게 되었다. 이에 화가 치민 이열룡은 김감사의 이름을 부르며 큰 소리로 김감사 누굽니까? 김진희 편향감사인 거죠. 내 이놈 김진희야 나 이열룡을 모르단 말인가? 하고 호통을 쳤다. 이 소리에 옥단춘이 깜짝 놀라 살펴보니 음성은 현룡서방의 음성이나 의복이 달랐다. 이열룡의 말을 김감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이열룡을 잡아들이라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할 듯하였다. 김감사의 영을 받은 나졸들이 와르르 달려들어 이열룡의 풀어진 상투를 휘칭칭 감아쥐고 뺨도 때리고 등도 밀치고 재빠르게 잡아들여 층계 아래에 엎쳐놓았다. 자, 여러분 굉장히 이열룡을 막대하고 있는 거 알 수 있겠죠. 이열룡이 탄식하며 하는 말이 붕우유신 쓸데없고 결의형제 쓸데없다. 그쵸? 김진희와 이열룡이 원래 친구 관계였잖아요. 전에 너와 내가 생사를 같이 하자고 태산같이 맺은 언약 철석같이 맺었더니 살리기는 고사하고 죄 없이 죽이기를 일삼으니 무심하고 야속하다. 오륜을 박대하면 앙화가 자손에게까지 미치리라. 즉 네가 이 오륜, 그러니까 이 유교의 어떤 그런 윤리들이잖아요. 이거를 박대하면 너 정말 후대까지 안 좋을 거다라는 거죠. 이열룡이 대동강의 맑은 물을 바라보며 큰 소리로 한탄하였다. 대동강 맑은 물아 너와 내가 무슨 원수로 한 번 죽기도 어려운데 두 번이나 죽이려고 이 모양을 시키느냐. 정말로 죽게 되면 가련하고 원통하다. 자, 여러분 이 대동강을 보고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예전에도 김진희가 이열룡을 빠뜨리려고 한 적이 있었죠. 이열룡을 대동강 물에 던져서 죽이려고 한 적이 있었죠. 이때 옥단춘이 이열룡의 손을 부여잡고 만경창파 바라보고 애통해하며 원통하고 가련하다. 죄 없는 목숨 1000명을 못다 살고 어복 중에 원혼되니 명천은 감동하사 무제한 이 인생을 제발 덕분 살려주소서 하고 수없이 통곡하였다. 그때 물에 던지기를 재촉하는 북소리가 한번 울렸다. 옥단추는 더욱 기가 막혀 에고에고 이 일을 어찌할까 이마이마 난군이마 어찌하면 산단 말이오 하고 울부짖자 이열룡이 옥단춘을 달래며 울지 마라 죄 없으면 사느니라 울지 말고 진정하여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이열용은 다 알잖아요. 자기가 암행어사인 걸. 근데 지금 옥단추는 모르니까 속이 얼마나 타들어들겠어요. 이때 북소리가 두 번째 울렸다. 자, 여러분 여기서 지금 북소리가 한 번 울리고 북소리가 두 번 울리고 북소리가 세 번 울리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은 어떤 효과가 있겠어요? 그렇죠. 긴장감이 고조되겠죠. 이열용이 약간 좀 죽음이 다가온 듯한 느낌으로 들릴 거 아닙니까? 자, 어서 물에 들어가서 일시라도 지체하면 우리 목숨이 죽을 테니 어서 들어가래요. 하고 성화같이 독촉하였다. 즉 얘가 안 죽으면은 이제 나졸들이 그 김진이한테 죽게 된다는 거죠. 여보 사공님들 들어보소. 당신들도 사람인데 죄 없는 우리 인생을 왜 그리 무고하게 우리를 죽이려 하오. 나만은 자결할 테니 우리 난군을 살려주소. 와 진짜 희생적이죠. 자, 그러자 사공들이 대답하기를 아무리 야속해도 감사님 명령이 지엄하시니 살릴 묘책이 없소이다. 어서 바삐 조처하쇼 하였다. 옥단추는 단념하고 하는 수 없이 두 눈을 꼭 감고 치마를 걷어 올려서 머리에 쓰고 이를 박박 깔고 벌벌 떨면서 에고머니 나 죽는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한마디 지르고는 풍덩 뛰어들려고 하는 순간이었다. 이열용이 깜짝 놀라서 옥단춘의 손을 부여잡고 하는 말이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하고 잡아서 옆에 앉히고 저쪽 영광정을 건너다 보면서 얘들 서리 역졸들아 어디 갔느냐라고 이제 본인이 준비한 쇼타임인 거죠. 즉 암행어사 출두를 하려고 미리 심어놨던 역졸들을 지금 부르는 겁니다. 그 소리 천지를 진동할 듯하였다. 여러분 아무리 소리를 크게 질러도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순 없죠. 과장법입니다. 그러자 난데없는 역졸들이 벌떼처럼 내달으며 여러분 근데 이때의 역졸들은 누구겠어요? 그쵸. 암행어사인 혈룡이죠. 혈룡의 역졸들을 지금 심어놓은 거죠. 벌떼처럼 내다르며 달과 같은 마패를 일월같이 치켜들고 이것도 완전 춘향전하고 너무 비슷한 묘사입니다. 우레와 같은 큰 소리를 병력같이 지르면서 암행어사 출두요라고 극적 반전이 일어나는 부분까지 우리는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그쵸? 이열용과 옥단춘이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하는 그런 뻔한 이야기입니다. 어렵지 않고요. 이제 친구 간의 우정을 배신하는 김진이가 이제 조금 벌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그걸 통해 말하고자 하는 거는 신의가 매우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